가동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금요일 날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한 거 잘들 아시죠? 뭐 트레이딩하거나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로봇주가 금요일 굉장히 강했다는 것 정도는 원체 주도 섹터가 로봇주였기 때문에 사실은 로봇주가 다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로봇주를 들고 있고 또 로봇에 대한 좋은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많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예전 현인들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난다긴다는 고수분들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래대금이 가장 풍부한 1등주에 투자를 하라는 말이 많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하나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 또 물리더라도 내동매매에서 물리가 쫓아서 물리더라도 되도록이면 거래대금이 풍부한 1등주에서 물려야지만이 그래도 빠져나올 게도 충분히 주고 또 대형주라든가 거래대금이 큰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변동폭이 있긴 해도 막 순간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원체 거래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다 좀 밀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천천히 떨어진다거나 뭐 올라간다거나 해주기 때문에 변동폭이 작아서 나에게 손실을 크게 주지 않을 확률이 크고 오히려 뛸 때는 대장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뜁니다. 젠슨항세오의 어떤 방문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이슈로 주식이 뛴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로 뛸지 안 뛸지 우리가 목요일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금요일날 이제 뛴 거죠.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 맞출 수 없듯이 그런 이슈로 그날 주가가 뛴다는 건 맞출 수가 없어요. 단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을 잘 보고 있다가 굉장히 좋은 위치. 나는 주식을 어디서 살 건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건 오늘 뭐가 뛰는지는 알겠는데 나는 주식을 어디서 살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반드시 꼭 명심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결국 고점에 사면 의미가 없죠. 밑에서 사야지.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건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10월 말, 저 10월 말일에 어제죠. 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깃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피지컬 AI 협력 강화입니다. 이 피지컬 AI 쪽은 어차피 네이버도 있어요, 여기. 물론 네이버에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기도 한데 로봇으로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정의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A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만 작동한 AI가 아니라 실제 로봇, 자동차, 기계 장치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AI 기술을 얘기해요. 즉 엔비디아 CEO가 얘기한 피지컬 AI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순히 소프트웨어로만 작동한 AI가 아니라 실제 로봇, 자동차, 기계 장치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AI 기술을 얘기합니다. 즉 AI 두뇌 플러스 로봇 몸체의 융합 단계로 이젠 AI가 생각만 하는 시대를 넘어서 직접 움직이는 시대. 쉽게 얘기하면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옛날 영화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그 실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물론 영화 쪽 얘기라 제가 한번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터미네이터를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이 중에서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 3대장이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는 물론 다른 주식을 하셔도 돼요.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5% 갈 때 거꾸로다가 더 크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듯이 뭐 이 친구로 해도 뛰어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지만 로봇주 중에서는 어쨌거나 이 3대장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현대오토 봅니다. 26.8% NXT 쪽에서는 상한가를 갔어요. 이 친구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산업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A사점을 올라가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그 인수한 기업이죠. 계열사로 편입이 됐고 역시나 협동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 조금 약하긴 했어도 산업 서비스용 협동 로봇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 LG까지 막 로봇스타 날아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로봇스타. 자, 이렇게. 엄청나게 날아갔죠. 그래서 이 친구 지금까지는 원래 이제 로봇스타가 대장이었거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관련해서 AH1포, 이 고대형 메모리 이제 협력 기대감이 있고 AI 모델부터 로봇, 통신기지국까지 전부 다 AI 인프라에 전방 협력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 이제 차세대 AI 칩이 이제 블랙이라고 있거든요. 요거에 기반한 팩토리를 이제 도입을 하고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및 데이터 센터도 설립을 합니다. 투자가 약 30억 달러 되죠. 사실 현대차가 로봇에 투자한 지 한탕 됐죠. 현대차 예전에 보면 그 네발 사족보행 로봇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산도 마찬가지로 두산 로봇을 통해서 이제 건설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로봇 데이터 기반 AI 모델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좀 그 신기했던 게 삼성전공업이 이제 두산전공업이 얘네 두산 밑에 있어는지 몰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공업하고 협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호재는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에요. 자, 삼성전공업이 얼마 전 얘기죠, 이게. 이틀 정도 됐나요, 그죠? 서로 협력한다고.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자, 삼성전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력도 주목. 조선소에서도 이제 AI 로봇이 결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조선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전 해체할 때 이 방사능이라는 거를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기업이 제가 KNR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 로봇 플러스 원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KNR 시스템이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아마 이걸로 엄청 좋은 수익을 거두시는 우리 그 가족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제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찍거나 현대오토모를 찍고 두산 로보틱스를 찍고 네이버를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전 월요일날 뛴다 올라간다 몰라요. 그런 거. 그럼 미래에서 오시는 분들만 아는 거고 우린 단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만 알아볼게요. 자, 어쨌건 이 개발 방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종업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납품하는 방향이 협동 로봇 기반의 용접 로봇. 왜 중공업이 지금 보면 예전에도 그냥 항상 사람이 문제였거든요. 진짜 고돼요. 힘들고. 물론 제가 그쪽에 일을 알아보지만 이렇게 보통 자료들을 보면 정말로 조선소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건 로봇이 해준다는 거죠. 이동형 양팔 로봇, 사족보행 로봇, 공면불능 특수운전 로봇 이런 로봇들이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적자 회사인데다가 크게 실적으로 보면 크게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로봇들은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죠. 특히 엔비디아 세우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이제 AI 칩 쪽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새로운 시장을 로봇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 모든 로봇의 두뇌에 AI 칩을 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 흐름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확률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다 알았어. 이슈도 알았고 도대체 로봇주가 왜 떴는지도 알았어.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가 왜 떴는지, 헌터로보틱스가 왜 떴는지 시장이 끝나 보니까 알았는데 막상 이제 못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금일날 수익을 못 내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월요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금방 알려드린 대로 이슈는 알았으니 이제 나는 주식을 어디서 살 건가 이걸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뜬 종목을 과연 쫓아가 살 것인가 중장기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건데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사실은 이 친구는 이제 어제도 알려드렸고, 오늘 이제 나의 경제의 나의 공부해야겠어도 이 로봇주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이제 그 로봇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올려드렸어요. 그럼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저희 채널 재생 목록 보시면 나의 경제의 나의 공부해야가 있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경제 이야기에 있고, 이렇게 경제 이야기는 쭉 올려드리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도 올려드렸고, 여기 이제 HLB라든가 지금 로봇주, 강한 로봇주 아침에 올려드렸어요.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주들, 그런 시장이 좀 강해지고 있는 많은 제약바이오주들도 올려드렸거든요. 그 친구들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HLB도 바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때가 됐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술적으로 이제 알았죠. 왜 도대체 로봇주가 강한지 알았어. 근데 내가 뭔가 주식을 사려면 되도록이면 물론 일반 소형주들이나 이런 주식도 잘 가긴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해놓으면 크게 급등락이 있거나 뭐 한가를 맞는 이런 일도 없고 변동폭이 좀 작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주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문제는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건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 매수 타이밍 모든 주식은 제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일봉에서 보면 모든 매물대를 뚫어주고 나가고 있어요. 즉 여기 제가 1번 차트라고 하거든요. 가족분들한테도 항상 이게 1번 차트니까 1번 차트를 잘 보고 계세요라고 알려드려요. 단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에 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물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1번 차트 뚫어줄 때 매수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잘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내가 트레이딩 하거나 빠른 수익 거두시는 분은 사실 여기서 사는 게 맞거든요. 뛸 때죠. 그죠? 이날이 제일 좋았어요. 어제, 금요일에 어제. 그런데 장 초반에 쫓아가서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제가. 이건 제가 매일 얘기 드려요, 가족분들한테. 날라가면 내 거 아닌데, 눌림목을 주고 가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다 지나간 얘기니까. 이 친구를 과연 월요일날 사야 될 거냐, 말 거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고민을 하지 마요. 자, 주식은 이런 거예요. 주식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월요일 날 뛸지 떨어질지 그걸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 제일 조심하시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규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들고 가신 분들은 내가 어디서 익절을 할 건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이게 다거든요. 당연히 여기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좋은 수익권이니까 5일선 깨지 않는 양형 쭉 홀딩하면 되죠. 그죠? 근데 신규로 이런 데 들어가 사신 분들은 월봉이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면 안 되겠죠. 물려도 이런 데 바닥권에 물려야지 뭐가 해결이 되지. 여기서 물려서 꼬리 달고 뚝 떨어지면 이렇게 몇 개월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더 뛰고 올라가는 건 그런 게 맞추는 게 아니고, 옛날에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를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이 얘기도 이제 나이경제대학 공개 전에 했었는데, 당연히 7만원 뚫을 때가 매수고, 이전 신고가 찍었으니까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거든요.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정확하게 고점이 72,200원이었어요. 그 전자에서는 월봉 고점, 이 자리에서 보면 못 사겠죠, 그죠? 야, 일봉에서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사지? 근데 저는 사요. 이게 돌파매의 정석이거든요. 이거 뚫어주자마자 3만원대 위에서 누르면 돼요. 쭉 날아가가지고 저기까지 갔죠. 7만원대 순간. 엄청 많이 날아갔잖아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 월봉 최고점을 뚫었을 때, 이 자리에 이날 뚫었을 때가 이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거 어떻게 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날아갔죠. 계속 날아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틱스가 저는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런 거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알았으니까 저번 달 최고점이 이제 이번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 자리가 되겠죠. 그죠? 여기 45만 3,500원을 뚫어주고 떨어지지 않으면 되고, 특별히 지금까지 최고점 이 친구 얼마였냐면 42만 9천 원이었어요. 가격의 변화. 주식은 가격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42만 9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43만 원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NXT 쪽 말고 정규장에서. NXT는 장난이 심해요. 지금부터 43만 원만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이죠. 뭐 손실이 크지 않는 한.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월봉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내일 이제 새로운 출발이죠. 뭐 살짝 밀렸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전 고점 또 뚫었다. 45만 3천 원대. 그럼 아마 저라면 신규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43만 원, 42만 9천 원까지 밀렸다 돌아나간다. 그래도 매수 타이밍. 이걸 미리 매매일지에 써놓고 계획해 놓으면 되죠. 떨어지면 안 사면 돼요. 나중에 사면 되지. 그죠? 근데 지금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43만 원 안 깨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누구는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3분봉이거든요. 이렇게 3번 차트가 만들어져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거의, 여기 지금 40만 원짜리가 이게 2천만 주니까, 왜 800억씩 막 1000억씩 이렇게 터져요. 800억, 200억, 이제 막 1000억씩 터져나가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거래대금이 여기서 엄청나게 들어올 때, 8천억인가? 그렇죠, 그죠? 엄청나게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내 층은 거래대금이 살아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이전 고점이 42만 9천 원이니까 여기만 깨지 마. 그럼 나는 신규로 들어가겠어.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슈는 알았어요. 그죠? 왜 뛰는지 이슈를 알았어. 그럼 너무나 자명하죠. 저것 때문에 더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으니까 42만 9천 원만 깨지만. 즉, 43만 원 예전에 여기서도 25년도 6월 달이죠. 그죠? 이 최고점이거든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죠. 떨어지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 거지, 이 친구가 뭐 월요일 날 올라갈지, 떨어질지, 급락할지, 급등할지, 이거를 주말 내내 머리 끙끙 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여기 42만 9천 원만 깨지 마. 그럼 난 더 살게. 또 하나가, 안 샀더니 또 갭을 띄워버렸네? 그냥 45만 뚫고 나간 매수인데, 아니, 출발 가격이 46만 원이야. 그냥 거기 쫓아가서 하지 마요. 그냥 거기 갔다가 그냥 쭉 날아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내게 아니지만, 반드시 조정주고 돌아나간 자리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거기 사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저번에 30분봉 여기 있었죠. 이건 제가 어제도 얘기해드렸어요. 이렇게 빵 뚫었다가 여기서 NST에서 날아간다고 쫓아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현대오토웨버는 정규장에 상한가를 못 갔는데 그냥 상한가를 가버려서 갭을 띄울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갭 띄울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그냥 또 상한가를 가면 어쩔 수 없죠. 내게 아니구나.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런데 갭을 띄웠다가 이렇게 뺑글 들어간 자리에 생길 수 있거든요. 일봉에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상한가에 붙었으니, 현대오토웨버가 상한가에 붙었으니 그냥 갭 쳐서 쭉 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내게 아닌데 분봉에서 갔다가 조정 주고 갈 때가 있거든요. 일봉이고. 그럼 사더라도 이런 데 사시라는 얘기예요. 현대오토웨버는 월봉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아직 전고점 가지도 못했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다음 달 출발 자리가, 이게 전고점이 얼마냐면 21만 6천 원이거든요. 갭을 띄운 자리가 만약에 22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떨어진 자리가 21만 6천 원 찍고 다시 돌아나가네? 역시나 베스트 타이밍이죠. 그래서 좀 높게 샀다 하더라도 21만 6천 원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면 되는 거죠. 이게 현대오토바이가 상한가를 가서 더 뛰고 올라가고 이런 걸 쫓아가 들어가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만 정확히 계획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두산로보텍스 마찬가지죠. 지금 두산로보텍스 월봉 가치가 제일 낮아요. 이거 다 극복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 제가 두산로보텍스 얘기한 지는 여기부터예요. 나의 경제에 나의 공부기에서 가족분들한테 두산로보 잘 보고 있어요.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로봇주 중에 막내주긴 해도 반드시 좋아질 확률이 큽니다. 어쨌든 확률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갔죠. 저 얼마 전도 얘기했거든요. 그냥 21선만 안 깨면 됩니다. 어제 14% 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이게 다고 30분간 보면 내일 많이 갭 띄우잖아요. 눌러서 다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9시 3, 40분 넘어서 침착하게 거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장 초반에 물론 장 초반부터 날아가가지고 뛰는 데도 있죠. 현대오토바이처럼. 네, 그런 친구들은 우리 게 아닌 거고 반드시 쉬는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고 재료의 크기라는 걸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보면 많은 종목들이 잘 뛰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아무거나 사지 말고 같은 로봇주다 하더라도 이날 보면 레인보우 로틱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전부 다 이 시총 큰 애들이 지금 거래되면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리더라도 이런 친구들한테 물려야 큰 손실이 없어요. 이상한 주식도 물리면 이렇게 급등 나기 심해서 웬만한 고수 아니면 그 변동폭을 이겨내기 감당이 안 되거든요.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시고 대형주하고 거래대금이 큰 거랑은 틀려요. 소형주도 거래대금 큰 거 많아요. 또 대형주하고 우량주하고 헷갈리지 말고 물론 대형주가 우량주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소형주도 우량주인 경우가 있어요. 아까 보면 제가 KENR 시스템 얘기해 드렸죠. 이 KENR 시스템이 로봇주의자 원전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어디부터 얘기했냐면 월봉 바닥에 있으니까 잘 보고 있어야 됐거든요. 이거 우리 가족분들 수익 보신 분들 많아요. 잘 올라가서 여기 있어요 지금. 로봇주 이제 시작인데 이런 데 가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살려면 여기서 사라고. 마찬가지죠. 이 두산로보틱스가 월봉 H가 원체 낮아요. 물론 뭐 다음 달 내내 또 이런 돌장을 모르겠지만 알았으니까 그냥 20개선만 깨면 되고 21선만 깨면 돼요. 또 중장기를 해도 잘 알려드렸죠. 이런 데서만 물리지 않으면 돼요. 낮잖아요, 위치가. 대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낮은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지. 4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라운드 피겨 가격. 0으로 끝나는 가격이 라운드 가격이잖아요. 그죠? 43만 원 밑으로만 떨어지면 이 친구가 LX에서 43만 4,500원에 끝났거든요. 이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면 나는 손절 라인이 서 있으니까 내 자산을 몇 프로를 투자할 거고 난 깨면 손절하겠어. 난 피해를 얼마 보겠지 예상하고 사는 거죠. 또 막 신용 쓰고 미쓰고 몰빵하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셨죠? 항상 한 종목 미쓰고 몰빵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돼요. 분할면서 분산 투자하면 큰 피해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로봇 3대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자리 좋은 기회가 오게 되면 아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